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5단원 호흡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호흡계와 그리고 이제 호흡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계입니다. 호흡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흡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호흡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일단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처음 시작점은 우리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 선생님이 이제 코를 그린 거예요. 코. 그래서 이제 코로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코로 공기가 쭉 들어옵니다. 이렇게만 그리면 좀 그러니까 입도 좀 이렇게 좀 그리고 턱도 좀 그리고 목도 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코를 통해서 이제 공기가 이제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공기가 쭉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입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구멍을 타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기가 들어오는 여기 이제 목에 있는 이제 구멍을 갖다가 우리는 또 이제 전문용어로 기관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이 기관이 또 결국에는 폐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개가 달려 있죠, 그렇죠? 두 개가 달려 있어서 이제 나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더 짜잘한 공기가 다니는 길로 이렇게 더 짜잘하게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관에서부터 두 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잘자잘하게 나뉘어지는 요 나뭇가지처럼 생긴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관지라고 부릅니다. 기관지라고 부르게 되고, 이 기관지에는 이제 결국에는 끄트머리에 이제 뭐가 달려있냐면은 공기주머니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달려있습니다. 공기주머니가 이렇게 동글동글 달려있는데, 이 공기주머니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공기주머니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 폐포라고 부릅니다. 폐포라고 부르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기관지를 포함을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 요 구조물을 갖다가 우리가 좌우에 한 개씩 있는 요 구조물을 갖다가 우리가 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폐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제 코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코털이 있습니다. 그렇죠? 코에는 이제 코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점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콧물이 이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털하고 이제 그 콧물이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라고 했을 때, 공기라는 게 이제 들어올 때 쭉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털이나 콧물이 그 이물질들을 이제 막아주는 1차 필터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라는 게 이제 길쭉해요, 그렇죠? 길쭉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면서 공기의 이제 온도라든지 습도가 조절이 됩니다. 온도와 이제 공기의 이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게 이제 코의 역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온도와 습도 조절도 해준다.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입니다. 여기 목을 타고 들어오죠, 그렇죠? 기관에도 이제 보시면은 조그만 이제 털들이 좀 나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모라고 불러요, 선모.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이제 점액이 있어요, 점액이. 여기 이제 약간 이제 끈적끈적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또 이제 그냥 점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코하고 비슷한 거죠. 털하고 이제 액체 물질이 흘러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뭐 하냐? 코에서 미처 걸려지지 못했던 이물질들을 2차적으로 이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간질간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액취 하면서 이제 재채기를 하죠. 재채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물질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가 1차 필터의 역할을 해주고, 이 기관이 이제 2차 필터의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공기들이 이제 폐포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폐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기주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기주머니. 그래서 공기주머니가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생겼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외부에서부터 이제 공기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기 쪽에는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산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도 소량은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주된 기체는 뭡니까?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 그래서 이제 산소가 좀 들어와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 몸에 공급을 해줘야겠죠? 그럼 이제 결국에는 어디로 줘야 되겠습니까? 이제 혈관 쪽으로, 이제 혈액 쪽으로다가 이제 산소가 들어가야지 우리 몸을 타고 이제 우리 몸 곳곳에 이제 필요한 데다가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폐포라고 하는 것은 모세혈관에 둘러싸여 있게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폐포 주변을 이렇게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혈액의 흐름 방향을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간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웠던 순환이랑 좀 연결을 좀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 폐포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혈액은 이제 산소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예, 심장에서 나와서 이제 폐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산소가 별로 없어요. 여기 산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무슨 혈이 흐르게 됩니까? 여기는 이제 정맥혈이 된다. 예, 정맥혈이 흐른다. 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결국에는 정맥혈은 이제 또 무슨 혈관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폐 쪽으로 오는 동맥, 폐동맥을 타고 정맥혈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그 심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기준으로 심장에서 나오는 그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니까 이제 폐동맥을 타고 정맥혈이 폐포로 가서 폐포에서 이제 여기서 들어온 여기 산소가 결국에는 들어오게 되는 거죠. 혈액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는 이제 바깥쪽으로 결국에는 내보내게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맥혈이 산소를 받아들이면서 산소가 풍부한 무슨 혈이 됐습니까? 예, 동맥혈이 되겠죠, 그렇죠? 동맥혈이 되는 것이고, 동맥혈은 뭘 타고 심장으로 가겠습니까? 예, 폐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 하나 나올 테니까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심장하고, 그러니까 심장 파트, 순환 파트하고 연결을 해서 정확하게 무슨 맥 그리고 무슨 혈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폐포라는 게 이제 뭐 그림은 이게 큼지막하게 그렇지만 꽈리 모양으로 여기에 이제 자글자글하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빛의 교환을 유리하게 한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숨을 쉬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호흡 운동이라고 불러요. 숨 쉬는 거. 그래서 이제 호흡 운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폐를 이제 움직여가지고 이제 호흡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폐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근육이 없습니다. 근육이 없기 때문에 얘는 다른 놈들의 이제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놈의 도움을 받게 되냐면은, 요렇게 이제 여기 폐 주변에 이제 뼈가 있거든요. 예, 뼈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 뼈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요 뼈의 이름을 우리는 갈비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갈비뼈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운동을 하고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밑에는 얇은 이제 막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막을 갖다가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로막이다라고 불러요. 또는 이제 횡격막이다라고 부른다. 횡격막. 그래서 이제 가로막 또는 횡격막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요 갈비뼈와 요 가로막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폐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어를 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데,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겉에 이제 갈비뼈가 있고, 아래쪽에는 가로막이 있고, 그 안에 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갈비뼈와 가로막 사이에 이제, 갈비뼈와 가로막, 그리고 이제 폐, 그 사이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공간의 이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공간의 이름을 우리는 이제 흉강이라고 합니다. 흉강. 잘 입체적으로 생각하세요. 파란 색깔로 선생님이 그린 게 이제 바깥에 있는 거고, 폐는 그 안쪽에 있는 거고, 바깥에 있는 거하고 폐 사이의 공간, 그 공간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차적인 구조물에 의해서 호흡 운동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호흡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들이마시는 이제 들숨이라는 게 있고요. 내보내는 날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거를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들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갈비뼈가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해서 움직이냐, 폐 자체가 혼자 못 움직이니까 이런 걸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비뼈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들숨할 때는 갈비뼈가 올라갑니다. 갈비뼈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막이 어떻게 되느냐, 가로막이 내려갑니다. 가로막이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가 이제 또 반응을 하느냐, 흉강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흉강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이죠, 사이 공간. 폐가 있는데 그러니까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갔어요. 그럼 그 사이 공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 공간은 흉강의 부피는 커진다 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고, 부피가 커지면 흉강의 압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강의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있는데 공간만 커진 거예요. 그럼 압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공간이 커지면 이제 압력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면이 있고 여기서 이제 공기방울이 있는데 이게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게 수면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제 수압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커져죠. 그다음에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압력하고 이제 부피는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요 개념을 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그 보일의 법칙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피가 커지면은 압력이 낮아진다라는 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폐의 부피가 이제 커지게 돼요, 그렇죠? 외부의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폐는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럼 폐의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또 커졌으니까 폐 압력은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 압력은 다시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폐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안쪽의 압력이 낮아졌어요. 어디보다 낮아져요? 바깥에보다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바깥에서 압력이 낮은 폐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된다. 요렇게 좀 길지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이제 들이마실 때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갑니다. 그럼 흉곽의 부피가 커지겠죠? 그럼 압력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폐의 부피가 커져요. 그럼 폐의 압력이 또 낮아져요. 그러면 이제 공기가 바깥에서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날숨은 반대겠죠, 그렇죠? 날숨은 반대예요. 갈비뼈가 이번에는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가로막은요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흉곽의 부피, 그 흉곽의 부피는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흉곽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폐의 부피가 다시 또 작아질 것이고, 그럼 폐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고, 바깥에보다 폐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호흡 운동인데 비교 문제로 이제 하나가 나올 거예요.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호흡 운동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들숨 날숨 한 번만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들숨은 이런 거예요. 들숨은 들이마시니까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흉곽의 부피가 커지겠죠.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흉곽의 압력이 내려가고 그 안에 있던 폐의 부피가 커져요. 그럼 폐의 압력이 낮아져가지고 공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되죠? 그 다음에 날숨은 이제 반대예요. 날숨은 반대로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요. 그럼 이제 흉곽의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죠, 그쵸? 작아졌으면 여기 압력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그 안에 있는 폐의 부피도 더 작아지게 되는 거고, 그럼 폐의 압력도 높아지는 거고, 압력이 높아지니까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얘네 둘을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호흡 운동이었고요. 호흡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네들 명칭들 좀 다 기억을 해주시고 폐포에 관련된 요 그림도 좀 일단 숙지를 해주신 다음에 호흡 운동을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